고대병원 통틀어서 신경외과의 여자 교수님 혼자세요? 저는 혼자입니다. 신경외과 역사상 최초 여자 교수님. 너무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있었네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뭐 여자 의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인지하셨구나. 그리고 저희 뭐 지나가다 만나면은 몇십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방송 언어서 방송 언어. 내가 최고고 내가 잘났고 그런 게 팽배하고 있는데 남초들 사회 이렇게까지 성장하시게 된 거는 과학제, 협업,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처음이시죠? 말 잘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시력을 아예 한쪽은 잃으셨고 한쪽 시력마저 점점 지금 이제 굉장히 심각하구나. 안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질병도 여러 가지 내분비적인 질병도 많이 생깁니다. 뇌하수체가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렇기도 하고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조절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콧구멍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위에 있으니까 요즘은 이렇게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의 협진이 있지 않고는 사실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두 분이서 같은 수술실에 계실 때가 많겠어요. 네, 요일이 저희 수술 일정이랑 외래 일정을 제 과장님이랑 맞춰놔가지고. 튜머를 다 제거해야 피가 안 났거든요. 네. 김상대 교수님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시네요. 그렇죠. 저런 수술을 신경외과 의사 혼자가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되는데 일단 그렇게 해부학적인 드시니까. 구조나 이런 거는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훨씬 더 잘하시니까 워낙 또 숙련된 분이시고 예. 지금 저거는 이제 우리 수술할 때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쓰거든요. 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처음 찾아가는 길을 주소 찍으면 길 찾아주듯이 지금 저렇게 화면을 보시면 수술하면서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 들어가니까 경로를 안내를 맞습니다. 해주는구나.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서민영 교수님이 이제 코 안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오시는 거고 저는 교대 나가고. 타임이나요? 네. 이제 어느 코 안이 정리가 됐으니까. 근데 그런다고 또 쉬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방 가서 다른 수술을 또 하셔야 되고. 네. 더 들어가야지. 아까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신 저 화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모든 의사분들의 시선이 다 화면을 향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다가 뭐 또 이비인후과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가 또 연락해서 또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잠시 오셔가지고 네. 뇌종양 수술할 때 다학제가 꼭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요즘은 뭐 이렇지 않고는 어떤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가끔씩 저는 안과나 성형외과도 같이 수술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과가 같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양쪽에 중요한 머리에 뇌혈관까지 다 침범을 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은 완전하게 절개는 이론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최대한 제거를 해서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잠시 좀 쉬었다. 아, 다 끝난 게 아니라 잠깐 휴식을 하시. 그 정도로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쉬었다 가시는구나. 그쵸,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계속 안 쉬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서민영 교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저희 누워있는 환자도 또 서 계시는 의사분들도 다 너무 고생이다. 근데 어저께 저분 외래로 잘 와가지고 되게 문제 없이 잘 다니시고 근데 담배를 아직 안 끊으셔가지고 보호자분이 계속 저한테. 그래도 예후는 좋은가 봐요. 근데 이제 봐야죠. 뭐 이제 워낙에 재발도 몇 번 하셨던 분이고 너무 컸어가지고 근데 지금 뭐 잘 막혀 있는 상태긴 합니다.
건강검진을 좀 안 하거나 이렇게 해야 이 정도로 커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검진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검진만 해도 이렇게까지 커지도록 방치되진 않죠? 무증상 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건강검진 꼭 합시다. 개두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을 여는 건가요? 지금 이 폐암이 있는 분인데 그 폐암이 머리로 전이가 돼서 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허옇게 보이는 게 이제 암덩어리고요. 뭐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커 보여요. 오늘 일단 머리부터 먼저 수술을 하고 우리가 이제 거의 동전만 한데요?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우리가 종양내과나 이런 과로 전과를 해서 또 이제 추가적인 치료를 하실 겁니다. 머리의 개두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머리 그 뇌 안에 심부를 봐야 되니까 그때는 이러한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머리 안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이용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저희 검진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사실 폐암이라든지 이런 거 유병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유병률도 높은 상태에서 이제 뇌로 전이되는 그런 확률도 높은 암이어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사실 개두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기가 작거나 그런 경우는 뭐 감마나이프 조금 이따 VCR 보시겠지만 뭐 감마나이프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결국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릴 때도 연결됐기 때문에 걸리고 치료를 할 때도 연결해서 치료하시고 그런 거네요. 환자가 수술방에 들어오기 전에 특수한 물질을 일단은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체내에 퍼져서 암세포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 물질들이 달라붙어요. 이야, 그 조영자 다음에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거네요. 특수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빨갛게 보여. 빨갛게 보인 게 딱 요게 종양이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이제 최신의 방법이고. 별의별 게 다 있네요. 나도 몰라. 감마나이프 센터. 일단은 제가 이제 1차적으로 뇌 종양 수술을 해드렸고, 제가 수술 전에도 환자분이 이제 MRI 상에서 보이기에는 뇌 수막종이 제일 의심이 되긴 하는데, 뇌 수막종이 그 우리가 좌뇌하고 우뇌를 나누는 막을 사이로 해서 반대편까지 넘어가서 이게 조금 안 좋은 뇌수막종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그 조직 검사상 2등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 뇌수막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발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수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여기서도 지금 갑자기 머리 째고 뼈 열고 그러냐?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수술이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말하는 전내 방사선 이런 것처럼 이제 뇌 전체에다가 방사선을 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제가 종양 떼고 나서 그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에만 아주 정교하게 그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이런 정교한 그 방사선 치료다 해서 저희가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셔서는 그냥 한잠 주무시면 돼요. 아무런 뭐 통증도 없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고. 김명지 교수님은 중간에 제가 말을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설명을 총체적으로 잘 해주시는데, 앞서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네. 이 감마나이프 방사선 네. 수술은 어떤 경우에 주로 적용이 돼요?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뇌종양에는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크기가 작은 양성 종양이거나 아니면 특히나 이제 전이성 뇌종양 환자분들은 사실 뇌에 아주 다발 전이가 되게 작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방사선, 과거에는 고식적으로 전내 방사선이라고 해서 뇌 전체에다가 방사선을 쐈지만, 요새는 이렇게 정의적인 요법, 이런 감마나이프로 그 종양에만 이제 방사선이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새는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게 그 아까 말씀하신 틀인가요? 네, 조금 저게.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 한. 저게 정의 틀입니다. 저거 쓰는 것도 괴롭겠다. 무게도 꽤 나가겠네요. 네, 티타늄 소재이고요. 꽤 무게도 나갑니다. 그쵸, 오른쪽 쪽겠죠. 그럼 고정 역할을 하는 건가요? 사실 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희 머리가 3차원적인 구조인데 만약에 머리 안쪽에 어떤 곳을 딱 찍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일종의 상자 안에 넣는 겁니다. 이 틀 안에. 그러면 이제 어느 한 부분의 어떤 XY, Z 좌표를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 방사선 수술의 원리가 되고 있어요. 3차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네, 마취합니다. 따끔, 따끔. 이제 국소 마취하는 네, 건가요? 그렇죠. 약 들어가요. 와,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약이 장면이에요. 들어가면서 피부가 이렇게 뻐근해요. 자, 이제 고정할 건데요. 금방 끝납니다. 고령 환자이신 것 같은데 되게 잘 참으시네요. 심호흡 하세요. 소리 났죠? 잘했어요. 대답도 하시고.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제 힘든 드르륵 거 소리가 나면 네, 이제 끝난 다 거예요. 고정이 이제 완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보기가 좀 이렇게 약간 드르륵이 마지막 나사 돌리는 네. 건가요? 볼트를 조이는 네 건가? 맞습니다. 볼트 이제 토크가 이제 다 걸린 거거든요. 좀. 저분 꼭 저거 그냥 한 번으로 재발 안 하고 치료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뇌와 좌뇌를 나누는 막이 있는데 이 막을 넘어서 왼쪽까지도 침범하고 이런 종양들이 이제 전두엽을 이제 압박하고 있어서 실제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메인 종양은 제거한 상태지만 저런 분은 그러면은 전두엽을 압박하게 되면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기나요? 굉장히 이상 행동, 제가 여기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좀 이상 행동을 해서 사실 MRI를 찍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두엽이 인격이라든지 성격, 뭐 이런 감정 조절. 그쵸, 감정 조절, 뭐 실행 기능 이런 것들을 사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전두엽을 굉장히 압박하는 종양들은 뭐 갑자기 치매 아닌가, 그쵸. 아니면 뭐 이상한 인지 기능 장애가 생긴 건 아닌가, 뭐 이런 사실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지금 알츠하이머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치료가 가능하니까 네. 알츠하이머보다는 낫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런 압박 증상들이 조금 해결되시고 그다음에 뭐 재활이라든지 이런 인지 치료 같은 것들을 뭐 하시면 충분히 조금 회복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여러 군데서 사실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뇌수막종인지 아니면 뭐 굉장히 다발성으로 이제 머리 전체 수술이 복잡하겠네요. 저걸 다 제거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크기가 크고 그랬던 것부터 먼저 제거하고 치료를 하는 중이고요. 다른 부위들은 아주 크기가 작고 그래서 이제 경과 관찰을 좀 계속 할 예정입니다. 흔히들 뭐 두통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머리 많이 쓰면은 두통은 누구나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요.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인지 그냥 일상적인 두통인지를 어떻게 구별해요? 뇌종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두통이 심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머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를 내보면 머리가 아파서 온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머리가 아닌 곳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나 뭐 축농증, 중이염 혹은 또 심리적인 이유, 그런 워낙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내 머리에도 혹시 뭐가 있지 않냐라고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뇌종양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머리에 뇌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이제 두통은 사실 일반인들이 평소에 경험을 하기가 거의 힘든, 예를 들어서 어떤 끊임없이 구토를 하면서 좀 의식이 좀 이렇게 처진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좀 증상이 심했을 때죠. 네. 그래서 단순한 두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겁을 먹는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두통이 계속 있게 된다면 빨리 병원을 오셔가지고 설령 종양이 있다 하더라도 빠른 치료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치도 가능하니까 네. 너무 처음부터 겁은 먹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경우는 별로 증상이 없다가 알고 보니까 뇌종양이 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경우거든요. 아, 많습니다. 그런 경우 경우가. 많죠. 네. 특히 요즘은 이제 건강 검진이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 전혀 자각 증상이 없으나 네.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심지어 그런 종양들이 생명하고 직결된 악성이고 위치도 매우 안 좋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게 되면 네. 우리가 뭐 MRI나 CT를 매년 분기마다 찍어야 되지 않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좀 어려운 학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의사들조차도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하기에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시력의 문제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혹은 한쪽의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언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뭔가 한쪽에 특징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이 있다면 네. 그게 설령 뇌졸중이다 하더라도 머리 검사는 사전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요. 말만 들어도 구토가 날 것 같아요. 구토가 동반된 두통은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을 듣는 걸로도 너무 메스꺼려요. 이쪽에 이제 저게 이제 정확하게 수술을 하게 될 부위를 표시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디다가 스케치를 방사선을 하시는구나. 이제 쪼일 것인가, 감마 나이프를. 이게 제가 어떻게 수술했는지는 사실 제가 제일 잘 아는 거니까 다 떼긴 뗐지만 아까 그래도 큰 어느 거는 부분이 이미 떼어내셨다고 조금 약간 하셨으니까 남은 의심이 것들. 된다. 재발을 하면 막 약간 여기에서 할 것 같다 이런 거는 사실은 수술한 서전이 좀 제일 잘 아니까요. 이 여자 신경외과 의사도 많지도 않고요. 또 여자 신경외과 의사가 저렇게 이제 개두술도 하고 이 방사선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하는 사람마다 그 필드를 가장 잘하니까 직접 감마 나이프까지 하니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의사를 만난 거죠. 진짜 그러고 보니까 양쪽에 다 칼을 쥐고 계시는 분이네요. 쌍칼. 표현이 좀 그런가요? 두 가지 칼을 쥐고 계신. 현재 고대병원 통틀어서 신경외과의 여자 교수님 혼자세요? 네, 저는 혼자입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고대 신경외과 역사상 지금 최초 여자 교수님이십니다. 너무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있었네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CG로 막 후광이 엄청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 뒤에 막 네. CG가 막 와. 준비하시겠네.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뭐 여자 의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인지하셨구나. 근데 신경외과 가장 같은 과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아니, 우리 뭐 사실 다른 저도 과 교수님이 네, 이런 질문을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개인 차지 뭐 성별에 의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김명희 선생님 워낙에 그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뭐 지나가다 만나면은 몇십 분씩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방송 언어서 방송 언어. 몇십 분씩 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잘 버티고 그렇게 있었던 것 그래서 결국에는 전임교원까지 달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과장이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내가 최고고 내가 잘났고 그런 게 팽배하고 있는데 이 남초들 사회 이렇게까지 성장하시게 된 거는 다학제 협업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오픈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처음이시죠? 말 잘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눈치를 상당히 보시네요. 제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것 같은데 예, 제가 진짜 너무 느끼기에. 극찬을 해주셔서 좀 당황했어요. 김영재 교수는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 왜냐하면 또 제 또 박사 학생이었고 스스로 본인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저희들도 극찬할 만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이제 나중에는 없어져야죠. 저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놀라고 이러는 게. 근데 이 고려대병원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신경외과 교수님과 그런 교수님을 키워내신 또 교수님을 모두 한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여기 이제 감마 나이프 수술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치료실 이제 가신 거고요. 이제 치료 이제 뭐 1시간 반, 2시간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감마 나이프 하면 저는 약간 스타워즈의 라이트 세이버 같은 거 예. 생각나거든요. 그쵸, 그 감마선을 뭐 실제로 네.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예. SF에 나오는 그런 걸 실제로 이용하고 계시니.
뇌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건강 루틴 같은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건강 검진을 자주 받는 거? 네, 뭐 그거는 필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는 일단은 뭐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이네요. 네, 뭐 저희들도 의사들도 굉장히 아카데믹 학구적이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결국 의사들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뇌 건강에 대한 어떤 특효약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항상 긍정적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사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쭤보길 참 잘했네요. 오늘 사실 뇌종양이라는 저희가 일상에서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좀 어둠이 걷히고 베일이 걷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덕분에 가졌어요. 또 세 분이 이렇게 밤낮을 온전히 다 투자를 해서 열심히 치료하시고 연구하시니까 오늘 화면에 보인 환자분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환자분들도 꼭 완치의 길로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톡 쏘는 명의들은요. 최담도 안녕하세요. 김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세별입니다. 어딜 봐야 되나? 그냥 오디오 테스트인데요. 네. 오디오 테스트구나. 예. 안녕하세요, 김한배입니다.